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7,160달러 플러스 3%, 이더리움 3,530달러 플러스 1.41%,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코스모스는 마이너스고 폴카다 포함 메인 알트코인들은 플러스입니다. 10월 13일, 10월 14일 목요일이 미국 인플레이션율 10월 지표 발표하는 날이라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하루였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율 5.4%, 9월 5.3%에 비해서 0.1% 아주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에 오는 충격은 제한적이었고요. 헝다 3차 이자 상한일 10월 12일 30일간 유예되었고, 한국금융통화위원회 10월 12일 금리 인상 없었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10월 13일 높은 상승은 없었습니다. 10월 메인 리스크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14일 FOMC 회의로 공개만 남겨두고 있고요. 파월 의장 연준의원들 테이퍼링 빨리는 하고 싶지만 논판 페이롤 미국 고용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니까 눈치 보고 있는 실정이죠. 무엇보다 연준 위원들이 옐런 미국 재무장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9월 미국 상원의원 금융 청문회 이후에 옐런 장관하고 파월 의장, 차기 연준 의장 거론되고 있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단체로 사진을 찍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 사진이 화제죠. 파월 의장이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옐런 재무장관 앞에서는 기압이 들어가 있는 게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오바마 때부터 연준 의장을 했었고, 미국 상하원에서는 옐런 재무장관 리스펙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코로나 전국을 답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임했다 볼 수가 있고, 현재 미국 경제는 미국 재무부의 파워가 연준 위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으로 있는 한 최대한 시장 경제의 데이터 시그널을 중시하면서 천천히 테이퍼링이나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고용 안정화를 가장 중요하게 옐런 재무장관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기조와 함께 시장 유동성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코인 내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코인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코인 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 오늘 초록불 훤하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렇다고 옐런 장관이 무조건 유동성을 시장에 풍부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고, 금리 인상할 때는 금리 인상을 합니다. 오바마 정권 때도 금리 인상 안 할 것처럼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5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금리 인상 언제 하는지 속도의 차이고, 친서민적이지만 원칙주의자로서 할 것은 다 한다 볼 수가 있고요. 한국도 10월 일시에 금리 인상은 안 했지만 11월 금리 인상 반드시 한다 하고,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1월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또 올리고요. 11월 금리 인상 전에 한국은 우선적으로 은행별 대출 한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미국이 급격하게 올릴 금리 인상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출 규제하니까 부동산 내에서는 실거주자까지 제약하는 거 아닌가,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다 이야기는 하는데, 미국이 빠르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안 할수록 이후 한 방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모두 빠르게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11월, 12월까지 안 하고 1월에 매달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렇게 급격히 긴축을 해버리면 신흥국 타격은 매우 크고요. 환율이 더 올라가고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10월 5.4%로 9월 5.3%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되었고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미국 코로나 팬데믹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인플레이션율 상승의 요인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컨센서스 상위 1% 이상 0.5%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거나 0.5%, 1%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자산 가격의 버블이 심화되고 서민 경제에는 악영향이 미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을 오고요. 하지만 0.1%, 0.2% 이내에 이렇게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경TV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자마자 1분, 2분 내에 바로
공지를 드리고요. 실제치 5.4% 나왔다 컨센서스는 5.3%였고 9월 수치는 5.3%였다 공지를 드렸고, 공지와 함께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대처법도 추가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알람을 전체 알람으로 설정해 두시면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가 9월 이후로 가장 중요한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이번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수치를 보면 가장 특이한 점이 11월 예측치가 5.5%고요. 10월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11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월 내내 천연가스 원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 오기는 힘들다 보고 있는 듯 하고요. 이번 발표된 미국 9월 인플레이션율 수치는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는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42%, 20%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기저효과가 크지만 오일 가격이 $8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코로나 오기 전 2020년 초에도 석유 가격이 비싸도 $60 수준이었고요.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것은 석유 가격 상승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국 식품 소비량이 확실히 8월보다 늘어났습니다. 개인 소비가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식품은 at home, 집에서 먹는 것과 away from home, 외식 두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외식 부분이 9월 0.4%에서 1.2%로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외식 부분에서 상승률이 기록되었고요. at home도 0.9%로 급증을 했습니다. 외식을 하든지 마트 가서 장을 봐서 집에서 조리를 해 먹든지 외출하는 빈도가 확실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빨간색 메디컬 케어 서비스는 마이너스 0.1%로 7, 8월 델타 변이로 0.3%, 0.3%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9월에 마이너스 0.1% 감소를 한 겁니다. 경제 재개로 인해서 물가 상승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제는 미국 경제도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낮아질 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 미국, 영국 뉴스를 보면 이 두 분이 야후 파이낸셜이나 블룸버그 뉴스, CNBC 뉴스도 모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하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죠. JP모건 다이먼이 먼저 CNBC 나와서 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폭락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하고, 하루 지나서 블랙락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8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한 인터뷰를 CNBC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고, JP모건이나 블랙락 모두 글로벌 1등, 2등 금융기업이죠. 특히 다이먼 회장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금융기업들 도산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CEO 자리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2004년부터 17년 동안 JP모건 수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 다이먼 CEO가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분이 그리스 이민자 출신이면서 심리학하고 경제학 같이 전공을 했고요. 금융에서 주식이나 코인이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다이먼 회장 이야기하면서 코인 가격 폭락시켰는데 2018년에는 돌연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비트코인 내재 가치 없다고 해놓고는 올해 JP모건, JPM 코인까지 만들었고, 초보 VIP 패밀리 오피스 상대로도 코인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9월 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 있다고 펌핑하다가 이번에 돌연 코인이 부정적이다 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코인 가격이 급락이 오는 것보다 코인이 앞으로 직면한 리스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미국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코인 규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부총리도 코인 리스크가 크다, 본격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한 것처럼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이 메인 고객인 블랙락이나 JP모건이 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처럼 보이고요. 코인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미국 디지털 화폐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코인 투자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일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코인 규제를 제재한다는 것보다도 코인 시장을 현재같이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점진적으로 나오는 리스크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칠 듯 하고요. 최근 코인 글로벌 해시율을 보면 미국에서 코인 제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중국 코인 규제 시작으로 인해서 노란색
중국 내 코인 채굴량은 급감을 했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분홍색 미국은 2020년부터 꾸준히 코인 해시율이 증가는 해오고 있지만 올해 5월을 분기점으로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코인 산업을 주도한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인플레이션율, 테이퍼링, 나스닥 주가 변동성 같은 거시경제 영향도 받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공급 물량의 증가입니다. 9월 7일 비트코인 6만 개 청산될 때 비트코인 가격이 53,000달러에서 46,000달러까지 15분 만에 하락을 했었고요. 20일 추가로 청산되면서 4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죠. 장기로 투자하는 홀더들에게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비트코인 1000개 정도 투자하고 단기 수익이 중요한 기간 투자자들에게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컨이 이제는 미국으로 옮겨갔고 최근에 중국 바이낸스 거래소보다 미국 FTX 파생상품 거래소의 코인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요. 미국 세력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시장에 얼마나 풀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